큰 갈등을 나타낼 때 주먹을 꽉 쥐고 뚫어지게 쳐다보는 버릇을 가진 장은 진격의 거인 속 현실주의자다. 그는 원래 헌병단에 들어가서 논팽이 일상을 살고자 군대에 지원했지만 친구의 죽음으로 인해 조사병단으로 진로를 변경하게 된다. 그러나 거인이 인간에 대한 약자멸시 패시브를 가지고 있어서 그들에게 이기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했고, 그저 조사병단에서 매번 운 좋게 살아남았던 신병에 불과했지만 어느샌가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되어 이후 적극적으로 임무에 임했다. 그래서 다른 동료들이 본인들만의 분야에서 특출난 재능을 선보일 때 장도 질 수 없었는지 전혀 똑같지 않는 변장으로 특출난 재능을 선보였다. 맞냐? 맞겠냐? 국적은 에르디아구, 거주지는 월로제 트로스트구 출신. 키와 몸무게는 175cm에 65kg에서 190cm 89kg로 증량했고, 연재 초기에 작가가 가장 좋아하는 인물이었으나 중반부쯤에 라이너에게 밀렸다가 다시 완결돼서 좋아하는 인물이 되었다. 별명은 그의 외모에 걸맞는 말상이라는 별명과 마마보이란 프레임으로 인해 장보라는 별명이 있다. 백사기 훈련병에서 조사병단으로 입단, 이후 4년 뒤에는 한 분대의 지휘를 맡은 부대장이 되었으며 마지막에는 연합의 일원이었다. 847년 헌병단에 입단하고 싶은 꿈을 가진 마음으로 훈련병단에 입단한다. 850년 백사기에서 유기로 졸업하여 병과를 선택하기 전에 트로스트구에서 거인들의 습격에 동기들과 막아내지만 가장 친한 친구였던 마르코의 죽음으로 조사병단으로 병과를 선택했다. 57회 방벽 조사에서 아르민 라이너와 함께 여성형 거인에 대항했고, 이후 초대형과 갑옷에 의해 빼앗긴 에렌을 탈환하기 위해 작전에 참가했다. 리바이반으로 편입되어 중앙 헌병단과 대립했고, 지하 예배당에서 잔존 세력을 정리, 오르부드 구로 오던 초거대형 거인을 동료들과 막아냄에 따라 쿠데타를 성공시킨다. 월마리아 탈환 작전에 참가하여 갑옷 거인을 봉쇄시키는 데 공을 세웠고, 여기서 살아 돌아온 9인 가운데 한 명이었다. 851년 6년 만에 이뤄진 외부 조사에 참가하여 바다에 도달했다. 852년 파라디 섬으로 들어온 조사선단에 있던 반 마레파 의용군과 만나 지크의 목적을 들었다. 853년 에렌을 호위한다는 명목하에 철도 진지 공사에 참여했고, 에렌의 다음 계승자가 되겠다고 선언했으며 마레로 잠입하여 청문회에 참석해서 에르디아인의 현실을 보게 된다. 854년 마레가 전쟁에서 승리한 것을 신문으로 접했을 때 에렌이 보낸 편지를 받았고, 이로 인해 레벨리오 전투가 일어나 승리했지만 친한 동료였던 사샤를 잃은 채 파라디 섬으로 복귀했다. 이후 에렌의 석방을 요구하는 인물들과 대립했고, 지크의 목적을 알아내기 위해 니콜로의 레스토랑에 방문하지만 뒤늦게 도착한 예거파에 의해 붙잡혀서 감금당한다. 그러나 마레의 파라디섬 상륙작전에 휘말리면서 전투를 하게 되었고, 여기다가 지크의 함성으로 거인들까지 참전하여 어지러운 사태 속에서 땅올림을 맞이했다. 거인들을 모두 제거 후 프록의 말의 모든 것을 포기하려 했지만 한지의 결정에 동의하여 연합의 구성원이 되었고, 파라디섬 항구에서 예거파를 막아내고 오디아 항구를 지나 천지전에서 라이너와 함께 움직였다. 그렇게 종류의 거인의 목을 폭파시키는 공을 세우는데 아르민의 폭발에도 살아남은 돼지 악마가 척수의 가스를 살포시키며 무지성 거인이 되었다. 하지만 미카사의 결단으로 땅올림이 끝나면서 원래대로 돌아왔다. 857년 살아남은 동료들과 함께 화평파의 멤버가 되어 파라디섬을 방문한다. 장은 무뚝뚝하고 자존심을 쉽게 굽히지 않는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동기들과 쉽게 갈등이 일어났고, 현실적인 인간이라 항상 조심스럽고 의심을 가진 성격이었다. 하지만 이것을 반대로 생각하면 다른 속내 없이 솔직했고, 이러한 모습은 오히려 사람들을 잘 이해했다. 또한 우선시했던 도덕적 원칙 가운데서 타인의 목숨을 빼앗는 것을 매우 싫어했는데, 친구들과 다른 동료들을 위해 마지못해 선을 잠깐 넘기도 했지만 끝까지 이 원칙을 지키기 위해 자신과의 갈등이 지속적으로 일어났다. 게다가 초기에는 이상적인 생각을 가진 인물들에 대해 냉소적인 시선을 보냈지만 조사병단에 들어가 동료애가 깊어지고 지속적으로 여러 사건을 겪으며 마음의 변화가 컸던 인물이었다. 상위 인물들을 제외하고 일반인 가운데서 입체 기동장치에 특출난 재능을 가지고 있었는데, 앵커를 이용하여 여러 잡기술을 써서 인간이나 거인들을 농락했다. 또한 뇌창 사용에 매우 능숙했고 단순한 위협을 가할 정도의 총기 사용도 준수했다. 이것은 그가 가진 외적인 능력이고, 내적 능력은 전투에서 큰 그림을 통한 전술적으로 현명한 판단을 내릴 수 있던 것과 불필요한 행동들을 최대한 자제했던 효율적인 방식을 추구했다. 코니와 더불어 보통 인간이었지만 본인이 가진 가치관에 의해 필요 없는 생명을 빼앗지 않았기에 쌓아올린 업보도 적어서 끝까지 살아남았다. 게다가 운과 판단력도 좋은 편이라 친구들을 잘 만나서 헌병단으로 간 것보다 더욱더 출세했고, 자기 객관화는 떨어지는 편이었지만 지속적으로 동료들에게 동기부여를 자극함과 동시에 이 과정에서 본인도 자극되어 성장이 멈추지 않았고, 결국 세계를 구한 인물 중 한 명이 되었지만 정작 미카사와의 해피엔딩은 그저 꿈으로만 간직하게 된 비운의 인물이 돼버렸다. 맞아, 끝났다.